건강과 아름다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알람입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도 단지 몸에 병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몸의 균형과 조화가 잘 맞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밸런스가 깨졌을 때 병이 오는 것이죠.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균형이 잘 맞는 얼굴과 바디를 보면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얼굴, 이목구비의 고른 분포도가 그 예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우리는 확연히 균형 있는 얼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얼굴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바로 잘못된 호흡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구강호흡을 몇 년 동안 한 얼굴이고 한 사람은 코로 호흡을 했습니다. 구강호흡은 이렇게 얼굴형을 바꿉니다. 턱이 길어지고 아래턱이 나오는 아데노이드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안면 비대칭을 유발합니다. 입을 벌리고 호흡하면 부정교합과 앞니가 돌출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구강호흡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입을 벌리면 섹시해 보이나요? 노노. 예뻐지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세요. 얼굴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코로 호흡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공기질이 점점 나빠지고 이비인후과 질환의 문제를 가진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가 막혀서 구강호흡을 하면 만성 비염이 되고 그래서 또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입과 눈이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코는 자체 몸의 필터기와 같아서 코 안의 털이 자체 필터기 역할을 하면서 세균, 바이러스, 먼지를 걸러내는데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여과가 안 되니까 안 좋은 균들이 입을 통해 바로 몸 안으로 들어오겠죠.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구강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코는 폐로 들어오는 공기를 가습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또한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반응을 조절합니다. 즉, 입으로 숨을 쉬면 피곤함,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건강 저하 및 기타 여러 부정적인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코로 숨을 쉬면 밤에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며 더 잘 쉬게 됩니다.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호흡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뮤잉을 하면서 비강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뮤잉을 하다 보면 비강호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뮤잉이라는 것은 영국의 치과 교정 전문의 마이크 뮤 박사의 이름을 딴 운동법으로 턱 교정이나 부정교합 등의 치료법으로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혀 운동을 통해 혀 및 턱의 옆 아랫부분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기도를 확보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비염을 완화시켜주고 턱 관절을 교정해주며 축 처진 턱 라인을 날렵하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물론 오래된 비대칭은 단기간에 교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흡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코로 잘 호흡하기 위해 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혀 자세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스윙해야 합니다. 혀를 가져다가 입천장에 놓고 입천장에 대고 누르세요. 혀 전체가 입천장에 닿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혀 끝이 앞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혀에 가해지는 압력은 입천장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힘을 주어 이를 악물지 마십시오. 대신 가볍게 만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혀 끝을 놓고 흡입을 사용하여 나머지 혀를 입천장의 평평한 위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과 시간이 지나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치아를 꽉 물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지 말고 닫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턱과 턱선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뮤잉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로 턱을 당기고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해야
유잉에 효과가 있습니다. 몇 달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하는 분들은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틀어진 골격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유잉의 효과는 못 보더라도 비강호흡은 꼭 하세요. 코로 호흡을 하면서 매력적인 얼굴도 만들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강호흡을 시작했다면 다음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위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호흡활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등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심장이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있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두 개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역할입니다. 서로가 기량작용을 하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감신경계는 낮에 활동을 할 때의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반대로 위와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는 야간 모드에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퇴근을 해서도 주말에도 업무 카톡을 봐야 하고 혹은 주식이나 코인, 부업 활동을 해야 하니 쉴 수가 없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야간 모드로 전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들 중에 시민성 질환들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을 가도 딱히 병명은 없는데 원인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단계는 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쌓여온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문제, 시민성 질환들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불안과 초조, 분노를 느끼기 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감정의 흔들림이 많아져서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 활성화가 오래되면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불안장애, 공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저혈압, 무기력, 권태감, 의욕 저하, 편두통,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걸 나의 의지대로 조정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나의 의지대로 조절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로 너무 흥분해 있으면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의 비밀은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들숨은 교감신경을,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율신경계를 균형 있고 안정되게 만들려면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는 얕은 호흡이 아닌 3초에서 5초 정도의 일정한 들숨과 날숨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쉴수록 횡격막을 활용해 숨을 쉬게 되므로 약 3에서 5배 정도의 산소를 더 많이 체내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을 움직이는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오르내리며 내장기관을 운동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다 보면 마음도 느긋하고 여유로워집니다. 결국 건강과 아름다움의 균형도 마음의 편안함에서 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뻐도 표정이 어둡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고 처음에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건강미와 밝은 표정, 긍정적인 태도에서 사람은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가질수록 건강도 외모도 아름다워진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